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구미숙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라고 그 명리학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책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명리학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주역이랑 이제 다른 공부로 넘어가면서 한동안 이제 이 강의를 안 했어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초기에 강의할 때 열심히 배운 분들이 이제 아주 그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뛰어난 통찰력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이 요즘은 이제 이 강의를 주로 담당했었는데 김미경 학장님하고 또 어떤 각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 NKYU에서 이 명리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처음에 내가 왜 이 명리학을 배웠지? 그리고 이 명리학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 세계를 해석하는 데 연결되지?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뭔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고전 인문학자가 어쩌다 명리학을 배워서 책을 내게 됐을까? 이제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좀 의아합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유래를 잘 따져보면 동의보감을 먼저 만났어요. 그 이제 몸과 질병에 대한 얘기, 뭐 생로병사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이제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삶이 그 이 자연의 변화하고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면서 그 서양 그 이제 철학 중심의 사고 방식을 한 단계 벗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기쁨을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을 통해서 내 안에 자연이 있고 내 생명 활동이 곧 자연과 계속 상생상극을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날마다 그런 이제 감흥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는데 동의보감을 배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서 드디어 육식갑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갑자는 동양의 역법이에요. 역법이 뭐냐면 시간 공간에 대한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양력을 쓰잖아요. 서양 양력, 그레고리력이죠. 그러면 2021년 뭐 10월 며칠, 11월 며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지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고 어제가 하고 구별이 안 되면 이 삶의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나 문명에서 이렇게 시간 공간의 좌표 설정을 하는 게 역법입니다. 근데 서양은 이제 태양의 변화를 주로 거기에 입각해서 시간 단위를 나누기 때문에 양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동양은 이제 음력이라는 걸 쓰는데 이 음력하고 절기를 결합하면 그거를 이제 갑자력이라고 합니다. 갑자력이 곧 또 절기력이에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차츰차츰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절기력은 음력과 양력의 아주 기막힌 이제 결합이라고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력을 배웠는데, 갑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육식갑자. 그리고 갑자가 돌아오는 게 환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년을 살면 이제 환갑잔치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선천의 그 시간을 잘 살아냈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100세 인생 시대라 환갑잔치 하면 몹시 이제 촌스러운 이 시대가 됐지만 아주 그 개인의 삶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정말 후천의 시간, 다음 육식갑자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육식갑자를 만났는데 이제 육식갑자를 만나면 태어난 연월일시의 기운이, 음양오행의 기운이 그 태어난 아이한테 딱 이렇게 바코드처럼 찍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오장육부가 형성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한 아이의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의보감에서 치료를 할 때 생년월일시를 먼저 알아서 이 사람은 간하고 심장 기운을 많이 쓰네? 또는 그러면 신장이 약하고 폐가 좀 많이
뭐라고 할까, 그 위축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의학적인 이제 그 지식의 발전이었는데, 그래서 오장육부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토기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은 뭐 그 근기가 너무 많아. 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의 소질, 체질, 기질 같은 게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걸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각 개인의 개성이고 이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선천적으로 내 몸에 바코드처럼 찍힌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 사실이 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의보감 세미나를 하던 멤버들하고 이제 맹렬하게 그 육식갑자와 이제 사주 명리학의 그 해석의 어떤 코드를 막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되새겨 봤어요. 내가 이제 역술원에 가서 이제 점을 볼 때 어떤 태도였는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술원에 이제 갈 때 가면 뭐 이제 생년월일시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텐데 한편 되게 설레요. 혹시 나한테 무슨 천을기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혹시 막 엄청난 행운이 어디 숨어 있지 않을까 이거 하고, 와 무슨 뭐 공망살이니 무슨 원진살이니 뭐 살이 드글드글하다고 막 그럼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래서 이 이제 두려움과 설레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뭐냐면 나는 내 운명을 모른다. 그 누군가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술가가 마치 나의 어떤 운명의 막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약간 그 앞에 가서 되게 이제 비굴해지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사주 명리를 배우니까 역술가는 이 명리적인 그 알고리즘 안에서 그냥 이걸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알매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치 역술가가 뭔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운명이 막 좌지우지 된다고 이런 착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뭔가 굉장히 이제 뭐 앞으로 흉한 게 들어온다고 하면 뭐든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대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운명의 지도는 일단 내 몸 안에 있고 오장육부의 이렇게 배치가 그게 내 팔자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인데, 왜 이거를 우리는 몸 밖에 어딘가 이제 그런 주도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역학을 대할 때 기륭하복, 눈앞에 있는 그 이해관계 이런 데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미신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소비했구나.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왜 저기 뭐 공부를 많이 한 분이나 뭐 사회적으로 역량이 뭐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나 역술원에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몰래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숨겨요.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사회적 역량이 뛰어나고 이렇게 지적인 막 그 능력이 뛰어나도 삶을 총체적으로 보는 그런 식의 통찰력은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제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한계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생리적인 조건하고 이제 마음의 흐름하고 또 욕망의 배치 그리고 내 행동의 패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지식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기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제 제 사주가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식갑자를 다 배운 다음에 이제 누구의 해석이 아닌 내 눈으로 내가 제 사주를 딱 읽었을 때, 야, 세상에, 뭐 이렇게 단순한 세상에. 그 이전에 이제 역술원에 가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이게 막 무슨 신비로운 뭐 주술, 진언처럼 들렸는데, 제 사주는 특히나 심플합니다. 세 가지, 그 오행 중에 세 가지로 돼 있고, 이렇게 간단한 걸 보면 그냥 그 역술가한테 들었던 얘기를 저는 뭐 여기서 그 이상의 몇 가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해석이 단순했어요. 이런 거를 도대체 왜 무슨 비나 되는 듯이 그 특정인들이 그거를 독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겠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조선시대는 그 누구나 이 사주명리의 기초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사주단자를 주고받잖아요. 그 결혼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집안에서 그걸 읽어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역술가한테 찾아가서 그 물어보는 게 그냥 궁합이 좋냐고. 근데 궁합은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지도 중에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두 사람의 그 사주가 잘 순환이 되는가, 그거를 보면 서로 배우자 운이 괜찮은데 그건 하나도 안 보고 궁합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술가가 이미 결혼이 결정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를 무슨 살이 꼈다, 뭐 이거는 서로 배우자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몇 년 안에 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만약에 역술가가 있다면 굉장히 초보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솔직하신 분인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듣기 좋은 얘기로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역술가와 그 상담자가 너무 이제 알매 수준에서 차이가 나면 이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없이 그냥 역술가를 막 탐방하는 그런 막 쇼핑을 엄청나게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때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전국에 유명하다는 데를 다 찾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매주 막 상담을 받는 분도 있고, 의외로 너무너무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정성의 100분의 1만 해도 자기가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다는 발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각자 이제 자기가 배워서 자기 사주 명식을 읽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훨씬 수준 높은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역술가들도 굉장히 이제 내공이 높아지셔요. 이런 막 그냥 와서 당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뭘 그런 정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상담자들을 대하면 역술가들은 점점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리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또 강의를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나의 운명사용 설명서를 내게 됐고요. 이건 제목 그대로 내 운명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내가 나의 운명의 지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운명을 읽어낸다. 이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어렵지 않나? 한자고 막 이러는데, 사실 현대인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너무너무 잘 해내십니다. 뭐 진짜 익스트림 스포츠나 뭐 그 헬스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고 뭐 바디 프로필 찍는 그 과정을 보고 저는 진짜 너무 감탄과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저 노력의 100분의 1만 해도 사실 자기의 그 생리와 심리, 이 운명의 어떤 리듬을 읽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을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재물운, 나의 승진운, 뭐 내 입시, 뭐 지금 올해 붙을까 말까, 뭐 이런 식의 그런 이해관계를 다루는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이제 착각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런 식의 길흉하복, 아주 좁은 길흉하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훨씬 넓고 큰 그런 지도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명리학을 대할 때 지금 막 내가 막 급급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인생을 산다는 건 생로병사를 겪는 거고, 그 생로병사를 겪는 과정에서 기흉하복을 끊임없이 만나게 돼 있어요. 길하고 복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흉하고 화만 오는 인생도 없어요. 다 리듬을 타요. 왜?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봄이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봄이 흉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여름이 아주 큰 영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름에 최악의 운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리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이냐.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 지금 만세력 예시를 하나 제가 드려놨는데 이제 이걸 앞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이런 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낯선 기호들인데 근데 우리는 한자 문명권이라 이 단어들의 발음이나 모양을 어디선가는 다 봤습니다, 사실. 나름 되게 친숙한 기호예요. 뭐 산스크리트어도 아니고 뭐 라틴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명료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려면 간단해요. 반복하면 돼요. 반복. 그래서 이제 사주 명식은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연월 일시. 그럼 이제 연의 기둥, 기둥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거를 갑자력으로 읽으니까 아, 신축년이네. 달을 읽으니까 무술월이네. 일,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봤더니 병오일이야. 시간은 갑오시. 오, 4개의 기둥, 사주. 글자는 다 8개, 팔자. 그래서 사주팔자. 연, 월, 일시. 그걸 이제 연의 기둥을 연주. 월, 월주, 일주, 시주. 사주팔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뭐 복잡하게 머리를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 연월일시, 태어난 연월일시의 이 천지의 기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축, 무술, 병오, 갑오. 육식갑자의 그 흐름 안에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조합이 된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는 단전호흡을 하다가 태어난 순간 으앙 하고 우는 순간 폐호흡으로 바뀔 때 이 우주와 딱 마주쳐요. 마주칠 때 바로 이 우주의 기운이 딱 그 바코드처럼 찍히는데 12경맥으로 이제 이 기운이 흘러간다고 하죠. 그러면서 오장육부가 이런 기운의 배합에 맞춰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게 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제 아마 올해 지금 10월 달에 태어난 아이인데 그러면 얘는 불의 기운이 아주 많아. 그러면 뭐냐면 심장 기운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뭐든지 자기를 막 표현하게 되겠죠. 강하게. 막 심장이 남들보다 훨씬 뜨거운 애가 이렇게 위축돼서 이렇게 숨어서 살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비유의 기운도 아주 강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석하냐면 먼저 오장육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사람의 이제 욕망, 심리, 기질, 끼, 지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유행하는 심리학 그런 것보다도 훨씬 깊이 있게 이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존재에 대한 탐구인데 이걸 탐구하려면 자연,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공간의 흐름하고 매칭을 해서 탐구를 해야 되니까 존재와 세계에 대한 탐구. 이게 바로 모든 인문학이 추구하는 비전이거든요. 그걸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명리학을 인문학으로 이렇게 변주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작업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외우고 이 반복하는 그런 노하우를 최선을 다해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잘 따라오시면 어느 날 자기 사주가 그냥 눈에 그냥 확 이렇게 훤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이로움을 맛보실 겁니다. 인트로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